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 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갈등의 한가운데 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났는데요. 먼저 그 얘기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엊그제 밤 11시쯤에 서천 특화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점포 220여 개가 완전히 불탔는데요. 이에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화재 현장을 동시에 찾아서 함께 점검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내려왔다가 한 위원장이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함께 상경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지 이틀 만에 성사된 만남이었는데요.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자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했고요.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게 악수를 청한 뒤 오른쪽 어깨를 툭 치면서 가볍게 감싸 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만남을 민주당은 어떻게 왔을까요? 민주당은 이 현장 재난 현장인데 정치적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서천시장 사건은 아마 역사에 남을 사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절규하는 피해 국민 앞에서 그걸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고요. 그래서 여당이 수해 지원 활동을 갔을 때 비가 오면 사진이 더 잘 나오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의원이 있는데 그게 떠올랐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오늘 아침에 YTN 라디오에 출연했는데 이런 게 불난 집에 한 번 더 아픔을 얹어주는 거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비난은 있었고. 자, 그런데 일부 시장 상인들의 거친 항의도 현장에서 있었어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현장에 20분 가까이 머물렀는데요. 일부 시장 상인들은 윤 대통령이 이렇게 자리를 뜨자 대통령이 사진만 찍고 갔다라고 항의했습니다. 2층에 모여서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 상인들은 대통령이 떠난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만나주지도 않고 떠나느냐라고 항변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만 찍으러 온 것이다라고 소리치고 눈 오는데 불난 거 구경하러 왔느냐 왜 왔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 온다고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라며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네. 야당 얘기해볼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명계 비례대표들이 이른바 비명계 현역 의원의 지역구 출마를 잇따라 선언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어제 친명계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의원이 비명계로 분류되는 양기대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경기 광명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양희 의원은 양 의원을 향해서 왜 지난 대선 시기에 제대로 된 유세 한 번 하지 않았느냐 또 당대표 체포동의안 때 왜 가결표를 던졌느냐라면서 민주당답지 않은 정치인이다라고 직격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친명계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도 비명계인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죠. 경기 성남 중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원칙과 상식 활동을 이어가다가 탈당 기자회견 직전에 당에 남겠다는 의사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이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 말고도 재선에 도전하는 친명 비례의원들 중에 비명계 현역 의원의 지역구를 향하는 사람은 5명 더 있습니다. 예. 현역 지역구 의원들 그런 얘기 들으면 많이 불편하겠는데요? 네, 양기대 의원 측은 이는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다라면서 불편한 기색 숨기지 않았고요. 윤영찬 의원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성남 중원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후보가 선거 80여일도 남지 않은 지금 갑자기 지역을 바꿔서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는 건 아무런 명분도 없는 선사후사다라고 비판하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렇게 분열을 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비방보다는 공정하고 보다 발전적인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명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일부 후보자들 사이에 인신공격, 상호 비방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단호하고 엄격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조금 전에 보니까 미국 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 누구를 후보로 올려야 하는지
하고 있는데 뭐 트럼프와 바이든이 뭐 경선에서 승리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선거에서 딥페이크 로보콜 이게 기승을 부려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네, 현지 시간 22일에 지금 뉴햄프셔 예비 경선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일인데요. AI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모방한 자동 녹음 전화 딥페이크 로보콜이 유권자들에게 걸려오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위조해서 이번 화요일에 투표하는 건 단지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트럼프 후보를 다시 뽑도록 할 뿐이다. 여러분의 투표는 이번 화요일이 아니라 11월에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민주당 당원들에게 이런 전화를 해서 뉴햄프셔 예비경선 투표 거부를 독려하는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뉴햄프셔주 법무부는 현재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거 진짜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거 선거에 악영향 미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사건이 이제 딥페이크가 선거에 개입해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현실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짜 AI 합성물이 선거판에 몰고 올 후폭풍 막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한 전문가는 AI 합성 로보콜로 인해서 역대 가장 거친 대선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고 이런 생성형 AI가 보급되면서 합성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용이해졌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책 마련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나온 얘기죠. 미국 뉴햄프셔주 공화당 후보 예비선거 얘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죠? 네, 오늘 11월 5일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조 바이든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될 가능성 아주 높아 보입니다. 현재 시간 23일 미국 공화당의 두 번째 대선 후보 경선인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 예비 경선인데요. 여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했습니다. 개표가 일부 진행됐는데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 53.4%,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45.6% 각각 득표했다라고 전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CNN이나 ABC 같은 다른 외신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도 선거인단의 배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비공식 경선으로 민주당은 치러졌는데 뉴햄프셔 비공식 프라이머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